지난주에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풀어보신 것 중에서 질문. 앞에 16강이었죠, 우리. 없으세요? 진도 나갈까요?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분자 구조입니다. 네? 저 있어요. 교사용 책 있어요. 자, 칠판 보십시오. 자, 2주기 원소의 전자점식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2주기 원소의 전자점식에서 리튬 빼고 베릴륨부터 하겠습니다. 자, 베릴륨 원자가 전자가 2개입니다. 그죠? 네, 어서오세요. 자,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하나, 2개, 3개. 탄소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개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은 하나, 둘, 셋, 넷, 5, 6, 요렇게 7개가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해 볼게요. 자,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수소가 여기 이렇게 2개가 붙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이렇게 2개. 오늘 진도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진도를 조금 빨리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탄소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질소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됩니다. 수소에. 산소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2쌍이 있겠습니다. 플로린은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1개겠지. 그죠? 자, 그러면 공유하는 전자쌍 개수하고 비공유하는 전자쌍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공유하는 전자쌍과 비공유하는 전자쌍 개수를 적어보면 여기 2개, 0개, 3개, 0개, 그 다음에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 그 다음에 1개, 3개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죠? 요렇게 노란색으로 내가 칠한 거 이게 뭐야? 비공유 전자쌍이지.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게 이게 뭐라고? 공유 전자쌍이야. 전자쌍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쌍들은 같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겠지. 그지? 전자쌍들은 공통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극을 띠고 있어. 그래서 같은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하겠니? 멀리 있으려고 하겠니? 멀리 있으려고 하겠지. 같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베리륨을 보십시오. 베리륨은 중심에 보면 공유하는 전자쌍이 2개가 있어. 이 2개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 180도겠지. 자, 베릴륨이 이렇게 있으면 자, 공유 이렇게 됩니다. 그죠? 2개의 전자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각이 몇 도가 나와? 요 각이 180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라 불러? 직선형 구조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직선형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붕소는 BH3 같은 경우에는 3쌍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거 1개, 요거 2개, 요거 3개입니다. 3개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자, 붕소가 이렇게 있죠. 여기 하면 수소가 하나 있고, 요렇게 수소가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뻗어 있으면 되겠네. 요 각도가 전부 다 몇 도가 나오면 돼? 120도가 나오면 돼요. 그죠? 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불러?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 다 외우셔야 돼요. 각도도 외우고 구조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 6가지는 아시겠습니까? 각도 이름까지, 구조 이름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평면 삼각형 구조라 불러요. 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CH4인데요. 하나 공유하는 게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아, 이게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90도가 되겠네?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얘들 간에는 90도가 되지만 마주 보는 놈들 사이에서 몇 도가 돼? 180도가 돼요. 그죠? 각도가 균일하지 않죠? 그지? 그래서 공간에서 서로서로 최대한 멀리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중심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보시면 수소가 이렇게 하나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소가 하나 존재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나오냐면 109.5도가 나옵니다. 자,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가 생겨요. 이런 구조가 이렇게. 그래서 요 각이 여기에 있는 요 각이나 요 각이나 요 각이나 전부 다 각도가 맞다가 몇 도가 나와? 109.5도가 나와요. 자, 근데 잘 봐. 여기 얘하고 요 수소야. 탄소하고 수소하고 요거를 하나의 면으로 봐봐. 얘를 하나의 면으로 보면 여기 요 놈은 그래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튀어나오는 건 이렇게 실선인 삼각형으로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면이 있으면 여기 뒤로 들어간 놈 있지. 그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로 표시해? 점선으로 표시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표시에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 불러? 정사면체 구조라 불러. 왜 정사면체 구조냐면 여기 봐요. 여기에 꼭지점을 수소에 있는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해 봐봐. 연결하면 하나의 삼각형면이 나오지. 그죠? 이렇게 해도 삼각형면이 나오지. 여기도 하나 나오지. 밑에도 너네 하나 나오지. 면이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정사면체야. 알겠습니까? 정삼각형의 면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 불러? 정사면체 구조라 불러. 정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소 보십시오. 암모니아 보십시오. NH3.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있는데요. 여기 수소 있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하나 있네. 또 뒤로 들어가는 거 하나 있지.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비공유도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전자쌍은 총 몇 쌍이야? 4쌍이지. 그럼 4쌍이 제일 멀리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도야? 109.5도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잡아라. 정사면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제? 이 상태에서 뭐가 빠져? 얘가 빠져요. 그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 비공유가 들어와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공유가 되는데요. 요 놈이 빠져버리면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 비공유가 생겨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공유가 문제야. 자, 봐. 공유는요. 칠판 보세요. 공유하는 놈들은요. 밖에서 누가 당겨? 수소가 당기긴 당겨요. 질소가 전기 음송도가 커서 당기는 힘이 더 크긴 하지만 수소가 당기긴 당겨요. 근데 이 질소가 여기 비공유 전자성은 밖에 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질소만의 전자야. 그래서 밖에서 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유가 왔을 때하고 이 자리에 비공유가 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공유하는 전자쌍에 공유가 들어왔을 때에 요 놈이 얘 공유를 미는 힘하고 요 놈 자리가 비공유가 돼요. 비공유가 됐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미는 힘하고 힘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누가 더 세? 비공유가 미는 힘이 훨씬 세요. 공유가 미는 힘보다. 알겠습니까? 비공유 사이에 공유하고 공유 사이에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보다 비공유가 반발력이 더 세요. 그래서 각도가 줄어요. 여기 있는 각도가. 이 각도가 이 각도가 109.5도보다 더 작아져요. 몇 도가 돼? 107도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칠판 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각도는 107도보다 크겠냐 작겠냐? 당연히 크겠지.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비공유가 공유를 반발하는 요 각도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뭐만 물어봐? 공유하고 공유 사이의 각도만 물어봐요. 그래서 요 각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비공유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줄어요. 2.5도가. 그래서 107도가 돼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 불러? 삼각뿔 구조라 불러요. 그죠? 삼각뿔 구조라 불러요. 나 학교 다닐 때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피라밋 구조라 불렀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걸 피라밋 구조라 불렀어. 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책이, 화학책이 봤던 자습서가 집에 있거든요. 보면 그 책에는 보면 피라밋 구조라고 나와요. 근데 요새는 통일을 했어요. 피라밋 구조라고 쓰지 말자. 그래서 요새는 그냥 삼각뿔이라고 나와요. 옛날 책에 가끔 가다가 보면 혹시 보면 피라밋 구조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있는데 요새는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삼각뿔 구조라고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덥습니까?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도움 이야기해요. 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물 분자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서 뒤로 나와 있는 수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공유가 여기가 비공유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겠지. 근데 비공유는 만다고 구조식에서 제외해요. 근데 일단 내가 그려볼게. 자, 여기서 봐봐. 요 구조에서 다시 누가 빠져? 하나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구조가 돼요. V자 모양의 구조. 알겠습니까? 그죠? 예. 전자쌍은 4개야. 그러면, 그러면 이 각이 107도보다 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비공유가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그죠? 예. 각도가 작아져가지고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4.5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 불러? 구분형 구조라 불러요. 구분형 구조. 요 5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응용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5개를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 얘가 구분형 구조인지 봐도 맨날 헷갈려요.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하면 돼?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이거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유만 2개 있다. 뭐야? 직선형 구조야. 공유만 3개 있다. 평면 삼각형 구조야. 공유만 4개 있어. 뭐야? 정사면체 구조야. 공유 3개에다가 비공유 1개 있어. 삼각뿔 구조고. 공유 2개, 비공유 2개다. 그럼 뭐야? 구분형 구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HF는 왜 빼내요? 얘는 사실 별거 없죠. H하고 F인데 얘는 굳이 쓰지도 않은데요. 굳이 쓰자 그러면 얘를 일컬는 말은 잘 없지만 굳이 쓰자 그러면 얘를 비대칭 직선형도 할 수 있어요. 비대칭 직선형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니네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 만약에 니네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면 다음 중 분자 구조가 서로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다. 2개는 분자 구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물어보겠니? 이건 겐터 찍어도 같겠냐 안 같겠냐? 안 같겠지. 아니 한 놈에 4개 붙었고 한 놈에 3개 붙었는데 같겠냐 이게? 안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 2구조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렇게 물어봐요. 딱 보니까 하나에 3개 붙었고 하나에 3개 붙었네. 같은 구조 같이 생겼네. 아니라고 이게. 그죠? BF3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 붕소에 중심원자만 봐야 돼요. 중심원자 붕소에는 공유만 3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가 돼? 이렇게 돼요. 정삼각형 구조가 돼요. 선생님, 플로린의 비공유 있잖아요. 플로린 한 개당 비공유가 3개나 있는데요. 네, 3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는 중심 원자에 공유가 몇 개 있는지 비공유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중심 원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격가지에 있는 비공유는 분자 구조에 영향을 못 줘요. 중심 원자에 공유가 몇 개 있는지 비공유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BF3. 그 다음에 NH3 같은 경우에는 자, N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소가. 근데 비공유가 이렇게 하나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공유가 이렇게 수소가 있고 공유가 이렇게 수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그죠? 비공유가 하나 있고 공유가 세 개 있네.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라고? 삼각뿔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분자 구조를 보면 중심 원자에 공유 몇 개 있고 비공유 몇 개 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공유하고 비공유를 세실 때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BF2 같은 경우야. 그 다음에 뭐 OF2. 요게 같은 구조인지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한 개에 두 개 있고 한 개에 두 개 있네. 같은 구조라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지? 근데 아니라고. 그지? 베릴륨은 중심 원자에 공유 두 개만 있어요. 근데 OF2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과 산소 같은 경우에는 뭐야 있어? 공유가 두 개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 뒤에 비공유 있고 이렇게 비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180도가 나오는 직선형 구조지만 얘는 몇 도가 나와? 104.5도가 나와요. 달라요. 구분형 구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가지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6개가 기본 구조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6개 중에서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 두 놈. 삼각뿔 구조하고 정사면체 구조는 이런 걸 우리가 입체 구조라고 불러요. 선생님, 입체 구조가 뭔가요? 모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통일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분자 대칭론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 분자 구조만 파악하는 것도 수업을 했는데요. 자, 이 봐봐. 이렇게 있으면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총 5개야, 그죠? 맞지? 총 5개가 동일한 면에 있는지 보자고. 그럼 이게 하나의 면이라고 가정해 봐봐. 그럼 이렇게 면을 딱 잘라보면 요놈, 요놈, 요놈 요 세 가지를 하나의 면으로 보면 요 앞에 뒤에 놈 빠진 놈 있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야 안 해? 안 해요, 그죠? 무슨 구조야? 입체 구조야. 그죠? 그 다음에 한 놈을 떼. 이렇게. 한 놈을 딱 떼서 삼각뿔 구조를 만들어. 삼각뿔 구조를 만들어도 이렇게 동일 평면으로 봐도 하나 남지. 맞잖아.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남아. 동일 평면을. 그죠? 이렇게 이걸 하나의 이렇게 삐뚤어 가지고 요 놈을 면으로 봐도 이게 하나 남아나요. 그래서 얘도 뭐야? 입체 구조가 되는 거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를 뺐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건 무슨 구조야? 평면 구조 되지. 그죠? 이게 하나의 면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입체 구조는 뭐야?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정사면체하고 삼각뿔. 저 두 가지만 뭐라고? 입체 구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구조야? 평면 구조야. 얘네들은 평면 구조입니다. 이름에 친절하게 평면자도 들어갔죠. 그죠? 그죠? 구분형 마찬가지, 비대칭 직선 마찬가지. 이것도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입니다. 또 뒤에 가면 분자의 극성하면 또 나오나요? 이걸 또 한번 나누나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아시면 돼요. 평면 구조가 뭔지, 입체 구조가 뭔지, 각도가 몇 든지. 요거는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각도 다 외우셔야 돼요. 각도 다 외우세요. 여기 있는 5가지는. 아시겠습니까? 기본 구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책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책에 있는 거. 자,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전정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배치되는 구조를 뭐라 불러? 전자쌍 반발이라고 해요. 정정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구에 있는 원자? 중심 원자 주위에. 주변이 뭐야? 주의한 게 뭐야? 중요한 게 중심 원자야.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존재하려고 해.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멀리 존재합니다. 이거 가지고 실험할 때 뭘로 하냐면 풍선 가지고 많이 해요. 풍선을 크게 불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모양이 생기는 풍선을. 자, 그러면 풍선을 2개 있어. 그럼 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중심 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으면 이 풍선이 뭐야? 전자쌍이야. 그럼 전자쌍이 몇 개만 있어? 첫 번째 거는 두 개만 있지. 두 개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몇 도? 180도.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는데 중심 원자가 있고 전자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제일 멀리 존재할 수 있는 방법 몇 도? 120도.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풍선이 4개 있어. 풍선 4개가 제일 멀리 수 있는 방법 뭐? 정사면체 구조. 이런 구조가 됩니다. 삼각불 구조.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공유만 쓴 겁니다. 그죠? 혹시 과거 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대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이탑 배울 때 이런 것도 나오죠. 하이탑 배우다 보면 PCL5 같은 게 나와.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SF6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옛날에 어느 놈이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나도 알아요. 난 더 잘 알아요. 아는데요.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시험 안 나와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가 확장된 옥텟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옥텟을 초과해요. 그럼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자, PCL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 원자에 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평면 구조에 세 개가 이렇게 존재해요. CL이. 이게 몇 도야? 120도가 나와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CL이 하나 있고 여기 밑에 CL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루어요. 이런 구조를 이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보냐면 삼각쌍뿔 쓰지 마요. 안 써도 돼 이거.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보냐면 삼각쌍뿔 구조라 불러요. 쌍뿔 구조라고 하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요. 혹시 주변에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그거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열심히 공부하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SF6 같은 건데 얘는 황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에 4개가 있어요. 플로린이 이렇게. 네, 정사각형을 이루어요. 이루고 여기에 위에 F가 하나 있고 밑에도 이렇게 F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루어요. 정팔면체라고 불러요. 그런 걸. 면체라고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옥타헤드랄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옥타헤드랄 구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외우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왜 이런 걸 시험에 내냐고 걸어. 청와대에 올려. 알겠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는 거 냈다고. 올려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6개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요 6개의 구조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자쌍이 비공유든 공유든 간에 어쨌든 여기 있는 건 공유만 얘기하는 거야. 공유 전자쌍, 요 처음에 거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 거? 2쌍인 겁니다. 공유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2쌍 있으면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180도. 두 쌍이면 직선형 구조가 됩니다. 공유 전자쌍이 2쌍 있으면 직선형 구조가 되고 180도가 되고요. 공유가 3개 존재하면 평면 삼각형에 돼가지고 중심 원자하고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몇 도가 돼? 이게 120도가 나와요. 공유만 4개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공유 돼가지고 요 각이 몇 도가 나와요? 109.5도가 이렇게 나와요. 정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사면체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유끼리 있을 때는 쉽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2번. 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게 전자쌍 종류에 따라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달라지는데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공유하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어때? 커요. 자, 여기 줄 짜거나 제일 큰 게 뭐라고?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공유,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물 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칠판 보실래요? 이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자, 물 분자를 예를 들어 보시면 물 분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뒤에 비공유가 이렇게 자리를 찾아오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위에도 비공유가 이렇게 자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요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요 각은 베타라고 놓고 요 각을 감마라고 놓으면 알파는 뭡니까? 비공유하고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지. 그래 안 그려? 그죠? 베타는 뭡니까? 비공유하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지. 그죠? 감마는 공유하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지. 그래서 각을 비교하면 알파 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베타 각이고 감마 각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시험하는 비교하는 것도 안 나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겠습니까? 일반화학에서는 뭐 과고 정도화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화학에 하는 우리 입시나 내신에서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공유만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공유하는 요 사이 요 각만 물어봐요. 이것만 물어보니까 굳이 근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요 알파가 뭐라고?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 베타는 공유 비공유. 감마는 공유 공유잖아. 맞아요. 그죠? 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원자 분자의 구조. 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 있으므로 두 개의 원자는 동일한 직선상의 존재입니다. 그죠? 자, 두 개의 원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자가 서로 다른 원자든 서로 같은 원자든 무조건 뭐라고? 직선형 구조입니다. 그죠? 자, 두 원자핵은 동일한 직선상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죠? 네, HH 간의 직선. H하고 Cl 직선. 이것도 직선. 다 직선. 그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무조건 직선형 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분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중심 원자에 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넘겨볼게요. 요거죠. 공유만 있는 경우. 자, 공유하는 전자쌍이 2쌍, 3쌍, 4쌍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2쌍이 있으면 뭐라고? 직선형 구조입니다. 선생님, 자, 봐라. 아니, 선생님, 여기는 공유 하나, 2개는 알겠는데요. 아이고. 여기 비공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공유가요.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 얘는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공유하는 전자가 2쌍이고요. 비공유하는 전자가 6쌍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분자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고? 중심 원자만 중요하다고. 전체 분자에 존재하는 공유, 비공유가 아니고 중심 원자에 있는 공유, 비공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틀려요.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잘 봐. 시험 문제를 읽을 때 분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수하고 비공유 전자쌍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알겠습니까? 네. 분자에 존재하는 이렇게 안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 개수하고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적으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분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를 구하시오. 아니면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 개수하고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물어보니까요. 예. 시험 문제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죠? 알면서도 틀려요. 실수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근데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누구만 보면 된다고? 중심 원자만 보면 돼요. 중심 원자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염화 붕소 보십시오. 3염화 붕소인 경우에 그죠? 자, 붕소를 중심으로 여기 공유 한 개, 여기 공유 한 개, 여기 공유 한 개네. 공유만 3개 있네. 그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자, 메테인 구조는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공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해서 공유만 4개네. 그래서 뭐야? 정사면체 구조. 109.5도, 120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BF3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BF2도 같은 구조가 될 수 있고요. BBR3하고 같은 경우는 BCl3. 그 다음에 CCl4, 여기 CH4하고 같은 거. SiH4. 이게 같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칠판 봐요. 자, 여기가 중심원자가 누가 되냐면 잘 보세요. 탄소가 중심원자죠. 여기는 규소가 중심원자죠. 탄소하고 규소는 같은 무슨 뭡니까? 족이지. 그죠? 14족이에요. 그래서 원자까지는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해보면 자,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어요. 얘도 마찬가지 염소가 이렇게 4개 붙어요. Cl 4개 붙고요. 규소인 경우에도 몇 개 붙어? 공유만 4개에서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전부 다 뭐만 있어? 공유만 존재해요. 중심 원자에. 아시겠습니까? 덥나요? 조금 덥네. 자, 중심 원자에 공유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중심 원자에 공유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구조가 나와? 정사면체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얘가 같은 모양인지 아닌지 보려면 뭐 하면 돼? 중심 원자가 같은 족인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중심 원자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예외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들어가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들어가면 또 중심 원자가 같아도 구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직선의 구조가 되죠. 그죠? 자, 여기 보실게요. 베릴륨과 붕소가 포함된 화합물. 베릴륨과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각각 2개와 3개이므로 BF2, BCl3 등의 분자와 와서 베릴륨과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쵸?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축소된 옥텟이라 불러요. 축소된 옥텟이라 불러요. 물론 확장된 옥텟도 있어요.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확장된 옥텟은. 자, BCl3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NH3와 결합했을 때 질소가 비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배위결합하여 자, 생성된 자, NH3, BCl3는 B가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배위결합하면서 뒤가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배위결합을 먼저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이제 뭐가 존재합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됐어? 공유가 3개 있죠.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어. 공유 3개, 비공유 1개입니다. 맞죠? 그죠? 자, 물 분자인 경우에는 비공유가 하나,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2개, 비공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 원자가 존재하는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기본 구조는 뭐야? 똑같아요. 비공유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공유 사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비공유가 반발하는 힘이 공유가 반발하는 힘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는 공유만 4개 있는 경우에는 109.5도가 나와요. 여기가. 그죠? 근데 비공유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만다고 각도가 줄어요. 107도로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각도가 이렇게 줄어서 107도가 되는 겁니다. 자, 물 분자인 경우도 뭐가 됩니까? 각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104.5도가 이렇게 돼요.
104.5도가.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각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가 pH3, 그 다음에 H2S, OF2 이런 것들이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분석 자료. 이게 내가 아까 외우라는 거지, 이게. 그죠? BF2, BCl3, CH4, NH3 이렇게 했으면 얘는 직선형 구조 180도. 그죠? 자, 그 다음에 BCl3 같은 경우에는 120도 평면 삼각형 구조. 얘는 공유만 4개니까 정사면체 구조. 그죠? 예. 여기까지는 비공유가 없죠? 전부 다. 그죠? 근데 공유 3개에 비공유가 1개 생기면 뭐야? 요 비공유가 반발하는 힘이 커서 뭐야? 각이 줄어요. 107도. 그 다음에 비공유가 2개가 되면 뭐가 된다고? 104.5도. 구분형이 이렇게 됩니다. 5가지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정사면체 구조하고 삼각뿔 구조를 뭐라 불러? 입체 구조. 나머지 3개는 뭐라 불러? 평면 구조라 불러요. 되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분자에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중결합을 단일결합과 같은 자, 같이 한 쌍의 전자쌍으로 뭐야? 간주한다. 줄자 꺼. 빨간색으로 꺼놔. 다중결합을 단일결합과 같이 한 쌍의 전자쌍으로 간주. 자,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CO2 보십시오. 자, 이산화탄소 분자에 전자점식을 찍어보면요. 탄소 원자에 산소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구조식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나는 요 각도를 알고 싶어. 그러면 O하고 각 O, CO의 각도를 알고 싶지. 그지?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지. 그지?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요 중심 원자에 공유가 몇 개 있는지 비공유가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되니?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자, 여기서는 비공유가 없지. 공유가 총 4쌍 있어. 그죠? 4쌍이 있는데 잘 봐야 돼. 요 이중결합도 그냥 하나의 결합으로 봐요. 단일결합처럼 똑같이. 구조를 따질 때는 단일결합과 똑같이 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유 몇 쌍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2개 있는 거야.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비공유 없으면서 공유만 2개 있어. 무슨 구조? 상준아 무슨 구조? 비공유 없이 공유만 2개 있어. 무슨 구조? 직선형 구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얘가 180도가 나와가지고요. 이름을 직선형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CO2하고 BF2는 같은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둘 다 직선형 구조입니다. 직선형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형 구조 하나 더 할게요. HCN 사용하는 수소입니다. 얘 전자점식 찍어보면요. 수소가 있죠. 탄소가 있고요. 공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소가 있고. 그죠? 얘 구조식 그려보면 탄소가 있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삼중결합이고 하나는 단일결합이네.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삼중결합도 뭘로 본다고? 그냥 하나의 단일결합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각이 몇 도가 나오는 겁니까?
180도입니다. 얘도 뭐야? 직선형이죠. 직선형이긴 하긴 한데 뭐야? 좌우 대칭은 아니지. 비대칭이지. 근데 어쨌든 요 위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요 두 놈의 각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둘 다 직선형 구조야.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직선형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놈하고 여기도 뭐야? 직선형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아세틸렌도 있는데요. 이거 아세틸렌 옛날에 탄수화물 있을 때는 아세틸렌이 자주 나왔는데 탄수화물 빠지면서 C2H2입니다. 얘는 찍어보면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단일결합. 이렇게 수소하고 단일결합. 그 다음에 H, C 삼중결합 돼가지고 이렇게 H가 됩니다.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 각도가 몇 도가 나온다고? 120도가, 180도가 나와요. 직선형 구조입니다. 요 사이 각도도 몇 도가 나와? 180도가 나와요. 직선형 구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돼요? 네.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입니다. HCHO 이렇게 합니다. 얘는 좀 특이한데요.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탄소를 중심으로요. 산소하고는 이중결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단일 결합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럼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중결합도 하나의 공유로 보냈죠. 그럼 공유 몇 개? 중심 원자의 공유 몇 개? 몇 개? 세 개지. 그죠? 비공유 몇 개? 0개죠. 중심 원자는. 그럼 공유는 세 개고 비공유 반 개야. 그럼 무슨 구조? 평면삼각형 구조가 돼요. 공유 세 개, 비공유 반 개. 평면삼각형 구조야. 얘 그래서 평면삼각형 구조야. 평면삼각형 구조가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가 조심하냐면 이 봐봐. 이거를 120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몇 도가 나오냐면 122도고요. 각을 외우지 마세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이것도 122도고요. 이게 116도입니다. 근데 각이 똑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 쪽에 전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어내 힘이 조금 더 세겠지. 그래서 각이 조금 더 크긴 커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뭐야? 이 네 개의 원자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요. 탄소 한 개에다가 산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가 동일 평면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평면 구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얘를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저 각을 물어본다 하면 뭐라고 나냐면 각도가 120도에 가깝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120도이다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120도에 가깝다 이렇게 나와요. 혹은 평면 삼각형 구조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럼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사이와나수소가 있습니다. HCN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직선형 구조. 되셨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잘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이랬을 때 요각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요각을 베타라고 놓고 요각을 감마라고 놓을게요. 감마라고 놓을게요. 알파가 몇 도고 베타가 몇 도고 감마가 몇 도인지. 자, 한번 구해 보십시오. 알파, 베타, 감마가 몇 도가 될지. 준하나, 알파 몇 도? 90도. 베타 몇 도? 180도. 감마 몇 도? 180도. 이러면 작살 나는 거야.
세 개 다 틀리는 거야, 이러면. 틀리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야. 눈에 보이게 틀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빈아, 알파 몇 도? 알파 몇 도일까? 지민 알파 몇 도? 120도. 베타 몇 도? 122도. 감마 몇 도? 122도. 이거 할 필요 없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아니, 다섯 가지만 하면 돼. 180도인지, 120도인지, 109.5도인지, 107도인지, 104.5도인지. 이거 다섯 가지 중에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120도에 가까웠으니까 얘도 120도. 감마는? 아, 감마 하나 얘 찍어. 180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까 180 틀다 했으니까 180은 못하겠고 뭐 했으면 좋겠니? 109.5도. 우진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모르는데 모르겠어. 우정아 알파 몇 도? 자 봐요.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네 좋아요. 자 보십시오. 자 공유 몇 개인지 중심 원자의 공유 몇 개인지 비공유 몇 개인지를 세시면 돼요. 자 알파 각도가 있고 베타 각도가 있고 감마 각도가 있지. 알파 각도는 뭐야? 요각이지. 그죠? 그러면 누구 각도야? 각 수소하고 탄소하고 수소간의 사이 각도지. 그지? 그럼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지. 맞잖아. 그럼 중심 원자가 탄소야 여기서는. 아 얘네. 근데 그럼 공유 몇 개인지 볼게.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공유만 네 개네. 그럼 몇 도? 그 109.5도. 그죠? 그 다음에 감마 각도는 베타 각도는 요각이지. 그럼 누구하고 누가 각도야? 각 탄소하고 탄소하고 산소 간의 각도지. 맞지? 그럼 중심 원자가 누구야? 요 탄소지. 맞아요. 그죠? 중심 원자가 요 탄소야. 요 놈이 중심 원자라고. 그죠? 그러면 공유세.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무조건 하나의 결합을 보는 거야. 맞죠? 그죠? 예. 중심 원자의 공유 몇 개 있는 건 세. 자,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비공유 있어 없어? 탄소는 비공유 없어요. 그죠? 예. 공유만 세 개야. 그럼 공유만 세 개면 베타 각도 몇 도? 그래 120도. 120도. 그 다음에 감마각도 해볼게요. 감마각은 자 요각입니다. 그죠? 요각 요게 감마각이죠. 자 각은 누구야?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 간의 각도지. 중심원자 누굽니까? 산소가 중심원자네. 그죠? 그러면 공유 일단 몇 개인지 비공유 일단 몇 개인지 공유 한 개, 공유 한 개, 공유 두 개 있고 비공유 있어 없어? 비공유 있어 없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죠? 산소 원자는 비공유를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실제는 내가 그리기는 이렇게 그렸지. 근데 실제는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비공유가 있고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비공유가 있는 거야. 근데 비공유를 안 그린 거야. 헷갈리라고 너희들. 그냥 이렇게 그린 거라고. 근데
공유도 두 개 있고 비공유도 돼 있어. 아, 여기서는 얘가 중심 원자인데 공유도 두 개 있고 비공유도 두 개 있어. 몇 도? 그래, 104.5도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각이.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공유하고 비공유의 개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중심 원자 사이의 각도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중심 원자를 가지고 공유하는 개수하고 비공유하는 원자의 개수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거잖아. 아세트산의 구조. 그래서 요 알파 각이 몇 도? 109.5도. 그죠? 베타 각은 몇 도? 120도에 가깝다. 감마 각은 몇 도? 10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사면체, 얘가 사면체 구조라고 나와 있잖아. 평면 삼각형 구조니까 120도고 얘가 109.5도고 얘가 구분형 구조니까 104도야. 104.5도. 그래서 물어봐요. 알파, 베타, 감마 각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 부등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부등호로 물어봐요. 부등호로. 그래서 베타가 120도라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각도고요. 감마 각이 제일 작아요. 104.5도. 120도, 109.5도, 104.5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각을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배위결합 했을 때 하나 설명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배위결합 설명했었니? 설명 안 했습니까? 배위결합은요. 공유결합의 일종입니다. 공유결합 내에 포함되는데요. 자, 내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했지. 배위결합하는 물질 대표적인 뭐 있었어?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암모니움 이온이 있겠다 했잖아. 그지?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전자를 한 개씩 내놓든가 두 개씩 내놓든가 세 개씩 내놔가지고 똑같이 공유하지. 그지? 내가 지난번에 지민이 너 표현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지민이하고 친구 A하고 친구 B하고 같이 놀러 갈 거야. 그지? 그래서 놀러 가기 위해서 똑같이 10만원씩, 야, 10만원 빵! 그래서 10만원씩 내가지고 뭐야? 똑같이 밥 사먹고 똑같이 놀러 가고 똑같이 렌트해가지고 같이 놀러 다녀. 근데 지민이 친구가 있는데 지민이 친구 D가 있어. 난 이 친구가 너무 데려가고 싶어. 근데 이 친구가 집이 가난해. 근데 얘를 데려가고 싶어. 근데 10만원씩 내니까 얘가 10만원씩 낼 게 안 돼. 근데 지민이 집이 갑부야. 그 친구한테 얘기하 야, 내가 내줄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너는 모르잖아. 애들이 내가 총무야.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한쪽에서 전자쌍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거야. 이게 배유결합이야. 자,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자, 이걸 우리가 배유결합을 하는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 분자에다가 아이고, 쏘리. 자, 잘 봐요.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럼 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지. 맞지? 그럼 이 각이 몇 도야? 104.5도예요. 그려 안 그려?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와?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어. 이 수소 이온이 여기 와서 배위해버려. 산소 원자가 야, 내 비공유 너한테 줄게. 와서 붙어. 너 진짜 전자 없잖아. 그래? 그래도 돼? 와, 붙어. 이렇게 해서 자리 하나 남아. 어차피 아무도 안 와. 와서 붙어. 이렇게 해서 붙은 거야. 붙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비공유 되죠. 원래는 얘가 비공유 두 개에다가 공유 두 개에다가 비공유 두 개였어요. 근데 배위돼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공유가 3개가 되고 비공유가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되죠. 그죠? 원래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에서 104.5도였는데요. 공유 3개, 비공유 1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각이 몇 도가 돼요? 107도가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얘가 물 분자가 원래는 구분형 구조였어요. 구분형 구조인데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면 공유 3개에 비공유 1개 돼가지고 무슨 구조가 바뀌어버려? 삼각뿔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합각도 달라지고 구조도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배위 결합하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NH4 플러스 암모니움 이온입니다. 쏘리. 자, 암모니움 이온인데요. 암모니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에다가요. 질소 원자에 이렇게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비공유가 있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데요. 수소 이온이 여기 와서 달라붙어요. 수소 이온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되고요. 여기가 질소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질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는 공유 3개에다가 비공유 1개예요. 공유가 3개가 되고요. 비공유가 1개가 돼서 몇 도야? 107도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배위돼 버리면요. 전부 다 뭐가 돼? 공유만 4개가 돼요. 그래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돼? 109.5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배위되면서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럼 아까 책에 나온 건 뭐였냐면 아까 책에 요거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이고 쏘리.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봐요. 이것도 배위결합인데요. BF3NH3입니다. 3플로린과 암모늄인데요. 자, 보시면 붕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공유만 3개입니다. 공유만 3개라서 요각이 몇 도가 나와? 120도예요. 내가 그림은 90도인 것처럼 그렸지만 120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공유 3개에 비공유 1개 있어요. 공유 3개에 비공유 1개이기 때문에 요각도가 몇 도야? 107도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근데 붕소가 여기 이렇게 와서 배위해버려요. 붕소가 와서 배위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사이의 각이 몇 도가 돼요? 100. 전부 다 뭐가 돼? 중심 원자. 붕소도 마찬가지고 질소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가 돼? 공유만 4개가 나와요. 다. 그죠? 네. 공유만 4개가 돼서 요 각이 몇 도가 돼? 109.5도가 이렇게 돼요. 여기도 몇 도가 돼? 109.5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분자 구조가. 아시겠습니까? 네. 분자 구조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봅시다. 자,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정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배치되려고 한다는 이론을 뭐라 불러?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부르죠. 전자쌍 반발 이론. 자,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을 습하십시오. 자, 중심 원자에 전자쌍 두 개가 있을 때 전자쌍이 직선형으로 배치된다. 맞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요. 자,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가 두 개일 때 분자의 구조는 항상 직선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중심 원자에 공유만 두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쌍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중심 원자에 뭐? 비공유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직선형 구조,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180도 직선형이 나오지만 이건 몇 도가 104.5도가 나와요. 구분형 구조가 나와요. 그죠? 3염화 붕소와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는 같다? 다릅니다. 그죠? 3염화 붕소는 평면삼각형 구조, 암모니아 구조는 구분형 구조, 삼각뿔 구조입니다. 됐죠? 자,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물과 암모니아 중에서 결합각이 큰 거 누구? 암모니아 107도, 물 분자는 104.5도니까. 중심 원자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며 공유 전자쌍 수가 3개이고 결합된 원자 수가 3개일 때 분자의 결합각은 몇 도? 120도. 그죠? 비공유가 없으면서 공유만 3개래. 120도. 플로린과 산소, 너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중에서 직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죠. 얘는 직선형. 얘는 무슨 구조? 구분형 구조가 나오죠. OF2는. 그죠? 자, 다음 중에서 구성 원자가 모두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를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거. 평면 구조. 입체 구조만 빼면 되지. 정사면체 구조하고 삼각 구조 빼니까. 그죠? 이거 아니지. 입체 구조니까. 정사면체 구조. 암모니아 아니죠. 그죠? 그죠? 이거 구분형 구조.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 얘도 평면 삼각형 구조. 그래서 요 세 놈이네. 모두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풀어 오시고요. 넘어갑니다. 18강. 자, 분자의 극성과 성질 돼 있는데요. 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돼 있었죠.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칠판 보세요. 자, 베릴륨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됩니다. 자, 공유하는 거 2개 있습니다. 공유하는 거 3개가 있죠. 4개가 있고요. 원자가 전자 5개고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하면 6개입니다. 얘는 원자가 전자가 7개죠. 그죠? 수소 원자가 공유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 자, 이래 되죠. 그죠? 자, 이제 딱 볼 줄 아니까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볼 줄 아니까 자, 굳이 안 그릴게요. 자, 분자 구조 바로 그릴게요. 자, 분자 구조 바로 그려보면 BH2가 됩니다. 그죠?
자, 전기 음성도를 그려보면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냐면 수소가 커요. 베릴륨의 전기 음성도는 1.5야.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0이야. 2.1이야. 그래서 수소가 당기는 힘이 더 세. 이렇게 이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근데 야, 생각해봐 얘들아. 야, 어떤 물체가 있어.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당겨요. 근데 왼쪽으로도 10N의 힘이 당겨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얼마일까? 0이지. 맞지? 똑같잖아. BH2 같은 경우에. 그죠? 베릴륨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수소가 당겨요. 오른쪽에서도 수소가 당겨요. 당기는데 당기는 힘이 어때? 똑같아요. 그럼 합력이 얼마? 0이 돼요. 그럼 베릴륨의 전자는 한쪽으로 쏠려 안 쏠려? 안 쏠려요. 그죠? 그래서 BH2를 형성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이 한쪽으로 안 쏠려가지고 뭐 결합 물질 이렇게 돼요. 골고루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는 BH2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고? 예, 직선의 구조 이름은 뭐야? 무극성 분자가 돼요. 전기 음성도 차이는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을 더하니까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 나와? 0이 나와요. 그죠? 쌍극자 모멘트를 다 대보니까 결국 합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무극성 분자가. 자, 그 다음에 BH3 같은 경우에 BF3 하셔도 됩니다. 자, BH3 해보면 붕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돼요. 수소가 당기는 힘이 좀 더 세요. 중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를 위에서 F라는 힘으로 당겨요. 여기서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당겨요. 여기서도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당겨요. 요 각이 120도야.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야. 그럼 합력 얼마? 0이 나와요. 백탑성 구해보면. 알겠습니까? 한 물체에 세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세 힘이 이루는 각도가 전부 다 120도야. 그럼 얼마야? 합력이 0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 BH3 같은 경우에도 전자들이 쌍극자 모멘트 합을 다 구해보면 얼마가 돼? 0이 나와요. 전자가 쏠려 안 쏠려? 안 쏠려요. 그죠? 그래서 전자쌍이 안 쏠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요 한 개가 그냥 F가 아니고 뭐 1.5F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쏠릴까 안 쏠릴까? 쏠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BF3가 아니고요. 만약에 B가 있고 여기가 H가 있고 BH3가 있고 H가 있는데 여기에 F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전자 쏠릴까 안 쏠릴까? 쏠려요. 이때는. 평면 삼각형 구조라 하더라도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요. 그럼 그걸 떼 안 떼요? 떼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H4 같은 경우 마찬가지. 있죠?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수소가 하나 있고 이렇게 뒤로 들어간 수소가 있어. 그죠? 자, 각도를 구해보면 이게 109.5도가 나와요. 얘는 120도고 얘는 180도가 나와요. 정삼면체 구조 마찬가지. 저기 뭐야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를 합을 다 구해보면 0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무극성 분자가 돼요. 아, 요거 세 개가 뭐다? 무극성 분자구나. 암모니아는 안 돼요. 여기 뭐가 차지하고 있어? 비공유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수소 있고 이쪽으로 수소가 하나 튀어나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 세 개에다가 여기도 수소가 딱 있다 그러면 딱 좋아요. 그럼 쌍극자 합이 0이 돼요. 되는데 저기 있는 놈이 뭐라고? 수소가 아니야. 비공유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들 간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다 구해보면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전자가 한쪽 쏠려 안 쏠려? 쏠려요. 그래서 이런 분자를 무슨 분자라 불러? 극성 분자라 불러요. 그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HF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H하고 F가 봐. 자 봐요. H하고 F가 있으면 H가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근데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커? F가 더 크지? 그죠? 얘가 4.0이고요. 얘가 2.1이거든요. 당기는 힘이 플로린이 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플로린이 둘이 결합을 하면 전자쌍을 당겨요. 그래서 요 두 놈이 결합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전자구름이 이런 모양을 형성해요. 이렇게. 수소 원자핵이 여기 있거든요. 플로린 전자핵이 여기 있는데 플로린 쪽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요. 이쪽으로. 그래서 뺏어오지는 못했어. 전자를 완전히 내 쪽으로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내 쪽에 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동서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불러? 부분적인 마이너스라 불러요. 수소는 이렇게 중성 원자일 때보다는 전자가 조금 작아. 그럼 이런 거 뭐야? 부분적인 플러스라 불러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그죠? 친한 친구가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었어. 둘이 너무 친했어. 그죠? 둘이 친해가지고 A는 A-하고 결혼을 하고 B는 B-하고 이렇게 결혼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A하고 B가 너무 친한 친구야. 그래서 있는데 A는 아들을 낳았네. B는 딸을 낳았어. 그래서 야 우리 사돈 맺자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AB의 자식인 뭐 C하고 D가 결혼을 했어. C하고 D가 결혼했는데 이 C하고 D가 B 집에만 가 있어. 그지? 왜? C가 보니까 이게 자기 장모님인데 애를 낳았는데 애를 장모님이 봐주셔. 그러니까 맨날 장모님 집에 가서 퇴근해가지고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이 집에 가서 하고 주말에도 이 집에 가고 이 B하고 B-하고 놀아. 근데 A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들 잃은 것 같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야. 그지? 전화해가지고 한 보자 그러면 날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분기 한 번 볼만 볼까 말까 해 손자를. 그러니까 그지? 며느리 얻은 게 안 갈 거 있고 아들 잃은 것 같아. 그지?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인 거야 이게. 이런 거야. 완전히 이런 건 아니야. 맞지? 그죠? 완전히 이런 건 아닌데 느낌상 뭐야? 내 쪽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자, 이렇게 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F2 같은 경우에도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비공유가 두 개 있죠. 얘도 전자쌍이 쏠려요. 어느 쪽으로? 산소 쪽으로 쏠려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 더 커요.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거든. 그럼 합력이 어느 쪽으로 생겨? 이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돼요. 산소 쪽은 수소 쪽은 뭐가 돼? 부분적인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얘가 뭐야? 극성 분자가 돼요. HF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 크거든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H는 부분적인 플러스가 돼요. 얘도 극성 분자입니다. 요거 세 개 가지가 뭐구나? 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무극성 분자인지 극성 분자인지 알아보려면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야. 알아보는데 직선형 구조하고 평면 삼각형 구조하고 정사면체 구조는 뭐 나와? 무극성 분자가 나와요. 요 세 개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세 개라 하더라도요. 잘 봐. 여기 한 개가 누구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CH4에서 4개의 원자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극성이 나와요. 하나라도 다르면 무극성 돼요. 하나라도 다르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극성이 될까요? 무극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얘도 극성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전부 다 만약에 CL로 바뀌었다. 이렇게. CH4가. 이러면 무극성 돼요. 사이마탄소는. 알겠습니까? 네, 분자의 극성을 따질 때 이렇게 됩니다.
좀 그래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진 거는 무극성은 보시면 자, 잘 봐.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지, 그자 얘는. 그죠? 여기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죠. 몇 개 있어? 2개가 있죠. 여기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 몇 개 있습니까? 얘는 중심 원자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죠? 비공유가 있지. 비공유가 있으면 되게 뭐야? 극성이에요. 대칭구조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책 보십시다. 자, 분자의 극성입니다. 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뭐? 0이 되는 분자입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뭐야? 0이 아닌 분자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쌍극자 모멘트 합입니다.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면 0 아니면 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원자 분자의 극성. 같은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입니다. 다른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되어 있는데 그죠? 같은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는요 무조건 무극성이에요. 왜? 아니 둘이 당기는데 당기는 힘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같겠지. 그죠? 무조건 대칭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야? 100% 무극성 분자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도 뭐야? 볼 거 없어요. 무조건 극성 분자예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돼요. 그죠? 네,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극성 분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어디야? 여기야. 다원자 분자의 극성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분자의 극성입니다. 분자의 극성에서 무극성 분자가 있고요. 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모의고사 문제나 학교 문제에서 물어볼 때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이렇게 합니다.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분자 0이 되려면 뭐야? 어떻게 돼야 돼? 대칭 구조가 되면 돼요. 구조상으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려면 뭐가 돼? 비대칭 구조가 되면 돼요. 그럼 선생님 대칭 구조가 뭔데요? 3가지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있어? 직선형. 대칭형 직선입니다. 두 번째 평면 삼각형. 세 번째가 뭐 있어? 정사면체 있습니다. 요거 3가지는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 다음에 비대칭형. 자, 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구분형 있죠. 두 번째 삼각뿔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대칭 직선이 있어요. 비대칭 직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얘들아 비도 많이 오는데 뭐 예를 들면 HCN 같은 경우 이건 전자가 쏠려 안 쏠려? 당연히 쏠리겠지. 그죠?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이 뭐야? 대칭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쏠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완전히 대칭이 돼요. 이산화탄소처럼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민경아,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김민경 씨, 여기 봐요. 책판. 야, 모니터를 봐야지. 어딜 봐. 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민경아,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놈. 어? 네가 봤을 때 이게 대칭이냐? 비대칭이지. 그럼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겠어? 왜 극성이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극성이에요. 그죠? 탄소 원자 중심에 오른쪽에는 산소가 붙었는데 왼쪽에는 황이 붙었잖아.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쳐요? 시험 문제 낼 때 OF2 이렇게 주죠. 지민아, 이게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그렇지. 구분형 구조예요. 비공유 두 개 있어요. 비공유는 안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만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요. 틀려요. 틀리라고 딱 내거든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네. 다음 시간에 여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다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빠진 거 화학 1시간만 보충할게요. 저한테 들어봐요. 다음 주에요. 화학 끝나고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왜요? 생물 때 잠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한번 하든지 합시다. 그러면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